선생님과 함께 조선의 3대 태종 이방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방원 하면 자, 어떤 게 생각나요? 불같은 성격, 또 어떤 형제를 죽이는 어떤 피도 눈물도 없는 어떤 인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방원이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과연 이방원한테 이런 어떤 모습만 있는지 선생님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방원이 왕이 된 그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첫째가 아니지요. 첫째가 아니어서 이제 왕위 서열에서는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1592년 이날이 이제 조선 건국되죠. 이때 정몽주를 이제 제거하고 조선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큰 공을 세우게 되죠. 아버지를 도와서. 하지만 후계자 자리에서 밀리게 됩니다. 왜 밀리게 됐는지는 여러분들 그 태조 이성계 편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는데요. 읽어보면 됩니다. 하지만 또 2차 왕자의 난을 지나고 나서 조선의 이제 3대 임금이 되게 됩니다. 자, 이방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성계는 무신이에요. 고려시대 무신. 아무래도 문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학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죠. 하지만 이방원은요 달랐어요. 이방원은 브레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똑똑. 조선의 27명 왕 중에서 과거에 급제한 유일한 왕입니다. 1382년 즉 고려시대 때 이제 여기 고려시대 때 문과에 있는 병과에 7등으로 합격해요. 현재로 보면 현재는 우리 그 3대 고시가 있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여러분들 사법고시, 그 다음에 외교관이 되는 외무고시, 그 다음에 우리 나라를 일하는 그 공무원들 뽑는 행정고시, 그 중에 현재 행정고시에 해당돼요. 행정고시 전국 17등으로 합격한 겁니다. 엄청 똑똑하죠. 이게 이제 이방원입니다. 이제 선생님과 이제 이방원에 대해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방원이 태종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들을 이제 한번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이방원은요, 18년 동안 즉위를 했습니다. 18년 동안 이제 왕이 있었고요. 첫째 어떤 일을 했냐 보면 6조 직계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6조 직계제는 뭐냐면 왕이 있으면
왕 밑에 의정부라는 기관이 있어요. 지금으로는 이제 국무총리 정도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육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장관들이 있어요. 여러 장관들 있죠. 태조 이성계와 당시에 정도전이 만든 조선의 사회는요, 왕의 의정부 명령이 내려가면 의정부에서 육조로 내려가고, 육조에서 장관들이 회의한 결과 그 의정부로 올라가면 의정부에서 삼정승들이 상의를 해서 왕에게 올려지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이제 이성계와 당신의 정도전이 만들고 싶은 어떤 조선의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태종 이방원은요, 의정부는 필요 없다. 바로 자신의 명령을 육조에 보내고요, 육조에 있는 내용을 다시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의정부 기능을 약화시켰죠. 의정부 기능이 약화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왕권을 강화시킨 그런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병을 없습니다. 사병은 쉽게 얘기하면 개인 군대예요. 왜 그랬냐면 이방원은 1차 왕자의 난, 그 다음에 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할 때 1, 2차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사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사병이 있는 또 누군가가 나타나면 왕권을 위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병을 없애게 됩니다. 이것도 다시 얘기하면 왕권을 강화한 거죠. 자, 세 번째. 자, 외척을 탄압합니다. 외척은 이제 외가댁 식구들이죠. 이방원한테 외삼촌, 이제 그쪽 외척을 탄압합니다. 이제 부인의 집안이죠. 부인의 집안을 탄압했다는 것은 왕권을 강화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이제 4번. 사관원을 독립을 합니다. 사관원이 뭔지 이제 살펴보면요, 사관원은 이제 왕과 어떤 신하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관리가 있는 기관.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 찾아내는 거죠. 물론 자신은 태종 왕도 어떤 잘못이 있다면 들을 마음이 열려 있다는 그런 얘기도 또 들을 수 있겠죠. 이게 태종이 있었을 때 네 가지였고, 또 하나 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거북선 있죠. 거북선도 이제 태종 때 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거북선의 기본은 태종이 제작을 하고요. 이제 다음에 세종 때 이제 완성을 합니다. 누가요? 이제 세종 때 이순신 장군이 이때 완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선생님이랑 조선의 3대 왕 이방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는요. 태종 이방원의 이제 가계, 그러니까 그 집안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내용은 주면 더 낫겠네요. 봅시다. 아버지 태종이 있고요. 첫째 아들은 이제 양녕대군입니다. 자, 둘째는요, 효령대군. 자, 셋째는 충녕대군. 넷째는 성령대군.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방원이 어떻게 왕이 됐죠?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됐죠. 그래서 이방원은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합니다.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자신이 형제들을 죽이는 어떤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우애를 강조하고요. 자신이 첫째가 아닌데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었죠. 그걸 봤기 때문에 장자, 그러니까 즉 맏아들, 첫째, 맏아들을 강조했어요. 기 때문에 맏아들이 무조건 왕을 해야 된다. 딱 점 찍어 놓은 거죠. 그래서 첫째인 양녕대군이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하지만 첫째가 좀 엇나가요. 그 이유는 자, 양녕대군은 어렸을 때 외가에서 자랍니다. 외가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삼촌, 그분들이 이제 돌봤겠죠.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태종의 그 왕이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 중에 외척 탄압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를 키워주고 어릴 때 자기를 사랑해주고 같이 놀아줬던 그 외삼촌들을 이제 태종이 직접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아버지가 죽였잖아요.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고 또 자기 제외하고 동생들이 3명이나 있죠. 그러니까 자신 대신 어떤 왕을 이을 동생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엇나가도 다음 왕 누군가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세자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왕은 누가 되겠어요? 이제 둘째로 가겠죠, 차례대로. 하지만 효령제군은요, 불교의 심취예요. 그러니까 심취라는 말은 이제 불교를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쪽으로 되는 거죠. 당시는 조선은 어떤 국가예요?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전혀 불교랑은 맞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이제 권력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럼 이제 다음엔 누구로 가겠어요? 이제 셋째로 갑니다. 이제 셋째는 특이해요. 셋째는 공부를 좋아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공부를 해요. 책 한 권을 읽으면요. 책 한 권 약 100번씩 읽는데요. 전혀 우리랑 와닿진 않지만 중요한 책, 자기 생각해서 이 책 중요한 것 같아. 중요한 책은요. 200번씩 읽는데요. 구소수관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몇 번 읽어봤을 것 같아요? 300번? 400번? 아니에요. 무려 1100번을 읽었대요. 1100번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책에 있는 글자 하나 다 외우겠죠? 그 책 하나 전체를 달달달 눈 감고도 다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결국 이 충녕대군이 이제 세자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세자로 임명되고 2개월 후에 왕이 됩니다. 이때 왕은 이제 22살, 22세 때 왕이 됩니다. 이 왕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조선의 4대 왕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큰 업적을 세운 세종 대왕입니다. 세종이 왕이 오르고 나서 이제 태종은 4년 동안 이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함께 참여했대요. 그러니까 세종과 함께 그 세종 시대를 열면서 아들을 도왔죠.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조선 3대 왕 태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